이 뻔뻔한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한다는 한 주부의 사연입니다. 바로 이 주제 이겁니다. 가정폭력으로 별거했는데 암 걸렸으니 부양해. 사연은 꽁트로 만나보시죠. 결혼할 때 하는 성혼선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그러나 정말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전 남편을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이 하늘 같은 남편이 왔는데 말이야. 이 옆편 내가 뭐 하느라고 이걸 늦게 나와. 이 집구석에서 그냥 놀고 먹고 뭐 이러면서 말이야. 놀고 먹겠요. 예인이 밥 먹이고 숙제 봐주느라. 진짜 요즘 말대꾸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 말대꾸라뇨.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너. 오늘 한번 교육을 한번 해줘야 될 거야. 여보 제발. 여보 얼굴만 때리지 말아줘 제발. 남편은 신혼 초부터 툭하면 폭력 썼고 전업으로 하던 주식 투자마저 실패하자 그 폭력성이 더욱 심해졌죠.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저는 좋은 기회로 호주 주재원으로 일할 기회가 찾아왔고 전 아이를 데리고 호주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전 별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수년이 흐른 어느 날의 일입니다. 여보세요? 예인 엄마? 아니 당신 어쩐 일로 전화 다 했어요?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긴. 이거 찾느냐고 저 고생했지. 당신 아예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산지 몇 년 됐다며. 근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고 왜 그래? 아니 우리가 떨어져 산 지가 몇 년인데 당신한테 그걸 보고해요? 우리 별거할 때 예인이 결혼할 때나 보자고 한 거 기억 안 나요? 아 그랬었나? 아무튼 하여튼 또 당신 지금 좀 나를 좀 만나야 되겠어. 급하게 좀. 아 당신하고 나하고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전화로 그냥 말해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 이게 암 걸려가지고 몸이 좀 아파. 그러니까 당신이 아내잖아. 나를 좀 부양을 하고 좀 나를 좀 보살펴줘야 되겠어. 뭐라고요? 부양? 아니 내가 그걸 왜 해요? 아니 우리 아직 정식으로 뭐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내로서 이 부양의 책임. 어머. 이런 거 있는 거 몰라? 아내로서 이 책임을 다해야지 이 사람아. 이 인간이 지금 말이야 방구야. 옛날에 날 그렇게 때릴 때는 언제고 자기가 아프다고 부양을 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아니 안 해. 저를 그렇게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암에 걸렸으니 부양하라는 뻔뻔한 남편. 이미 별거를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단지 이혼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이제 이혼 결심이 완전히 선 것 같은데 네. 자세한 사연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50대 A씨가 초기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지속적으로 결혼 초부터 가정폭력을 했고요. 거기다가 퇴직과 또 이직을 계속 반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성을 이렇게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정말 운이 좋게 이 A씨, 이 아내가 다른 나라에 주재원으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바로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고 또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떠났을 때 남편은 안 갔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대학을 그 딸이 이제 그 나라에서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A씨는 혼자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남편과는 살림을 안 합치고 재산을 이미 반반 나눈 채 별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암에 걸렸다. 당신네 아내니까 부양 책임 다해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건데 이 A씨는 이미 이혼 결심이 쓴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 정말 나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지 정말 이걸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바로 그 질문입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별거를 한 기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뭐 아이 결혼할 때나 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혼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보기에는 남남이거든요. 근데 이거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죠. 사실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될수록 실제로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는 커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별거라는 것은 부부가 합의를 해서 같이 안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서로가 배우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배우자로서 서로 부부라면은 마땅히 부양해야 된다. 이런 부양 의무를 여전히 정하고 있는 한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 의무는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도 적어도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이 지금 암에 걸렸고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상 부양 의무를 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그 부양을 좀 해줘야 되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해요, 아내는. 근데 남편은 본인이 아프니까 부양을 해라. 나 이혼 절대 못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뭐 이혼을 그렇죠. 하자고 한다고 해서 합의 이혼을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남편분이 받아들이지 안 않을 것 되겠죠.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텐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 생사도 모르는 그 사이의 정도로 진짜 이별의 그 별거의 기간이 길어요. 이제 뭐 그렇다면은 이게 이혼을 고려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냐면 이 별거의 기간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남편은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유책성이 누구한테 있죠? 그러니까 생사를 모를 정도로 별거 기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유책성이 이 경우에는 남자한테 있기 남편이죠. 때문에 여자한테 별거의 유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별거의 원인의 유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성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혼 소송할 때 이 또 이렇게 재산 분할도 재산 분할?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게 별거를 시작한 시점에 재산을 재산 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일단 한번 나누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별거 하면서 또 돈이 또 벌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들어가나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사실 자주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별거한 이후에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별거를 하고 나서 사업이 더 잘 된다거나 재산 증식이 일어나게 되면 네. 이때는 억울한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별거 이후에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혼 소송 시에 사실실 변론 존결실을 시점으로 해서 재산 분할하게 되지만 별거 기간이 있었고 별거 시점 이후에 공동으로 이룩했다 이렇게 볼 사정이 없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